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낯선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1시에 시작하니까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1시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시간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토요일은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고 일요일까지 가야 되나 이런 이제 아마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3회차 이게 총 실전 모의고사가 6회차 진행되는데요. 아마 3회차, 4회차부터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셔도 되니까 다만 이제 5회차부터는 제가 오신 분들에게 달콤한 뭔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6번 동안 일요일 날 정말 힘든 시간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여러분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현장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못 오더라도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결국은 합격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요.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회 수석을 합격하고 현재 합격업법학원 행정사법인 리더스 7년차 행정사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강의도 7년차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모습입니다. 네, 작년에 지금 공간이 더 넓어졌잖아요. 우리 조교님도 여기 중에 한 분이 잠깐 있을 겁니다. 네, 조교님도 계셨고 작년에 이 공간이 작년보다는 지금 공간이 한 2배 정도 넓혀졌는데 그때 이 공간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했었네요. 그렇죠? 2층에서. 네, 그래서 4층이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12월 11일 날 이런 행사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강의 계획에 대해서 그다음에 채점 결과 어제 시험 보신 분들은 3층은 제가 채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층을 좀 채점을 다 할 거고 4층은 좀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는 여러분의 전체 합산 점수를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계획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드린 게 있을 겁니다. 강의 계획서. 그래서 6주 정도 진행을 합니다. 실전 모의고사의 목적은 뭐냐면 특히 심판법은 논점을 여러분이 틀리지 않도록 논점 참는 연습을 그리고 시험장에서 혹여나 모의고사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실수하더라도 지금 발견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술 문제는 여러분이 목차가 기억이 안 나는 걸 지금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행 방식은 시험은 토요일 날 보고 강의는 일요일 날 1시, 3시 진행을 합니다. 교재는 하얀색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노란색은 보조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점수 공개는 제가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은 지금 이 QR코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강의 순서는 30분 정도 답안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30분은 행정사법을 오늘 다음 주 빠르게 보고 그 다음에 비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심판법을 5회 동안 하고요. 마지막 6회차에는 전체 총 한번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상담을 3시에서 4시까지 하는데 4시는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채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밑에 이제 2층으로 내려보시면 꼭 좀 4시까지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점 방법은 7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70점이냐고 하는데 먼저 채점한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70점으로 하다가 이거는 좀 점수를 더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을 하게 되면 뒤에 채점을 하는 사람들한테 불리할 수가 있어서 원래 보통 이렇게 합니다. 70점 기준으로. 그리고 원래 이제 많은 점수가 이게 점수가 많이 올라갈 수 없도록 이렇게 보통은 합니다. 그리고 60점 이상은 그린으로 하고 40점 이하는 레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실전 모의고사 때 점수가 여러분의 본래 점수랑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 5에서 10점 정도 아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제 40점 이하인데요 라고 하면 제가 그 이상은 더 올라가겠죠. 40점 이하인 분들은. 그래서 40점 이하인 분은 한 20점, 30점 이상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전체 점수를 제가 60점 평균으로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의 목적은 목차 키워드를 여러분이 목차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아마 어제 이제 모의고사 보시면서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책을 통으로 암기하려고 하면 속도도 너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목차와 키보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점 결과는 이런 식으로 초록색,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황색으로 레드로 이렇게 표시해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 날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제 심판법은 사례 문제 2가지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문제 제기라고 하시고 꼭점. 어제 이제 3층 채점하다 보니까 논점이 어떤 건지를 표기를 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점이 어떤 거다. 논점을 알려주었어도 논점이 어떤 거다. 제시해 주시고요. 그에 맞춰서 논점을 목차로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사안 해결. 아직은 좀 이제 특히 동차생분들은 사안 해결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결론.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도 결론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결론, 그 결론을 반드시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늘상 얘기하듯이 이제 어제 이제 심판법에서 재결의 기속력이잖아요. 제발 재결의 기속력이라는 단어를 꼭 좀 적어주세요. 그 단어를 안 쓰시고 어떤 분은 5줄을 쓰셨더라고요. 그 어디에도 재결의 기속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줄 적는 게 더 나아요. 재결의 기속력이 문제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률 용어는 그냥 그 단어를 적는 게 가장 명확합니다. 그래서 재결의 기속력이라는 논점이면 그 논점의 단어를 꼭 좀 적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머지 약술 문제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무조건. 다만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정된 시간 안에 정해져 있는 걸 일단 적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 자리에 다시 채우시는 방식으로 심판법을 채우시는 것보다 약수를 채우시는 게 낫습니다. 심판법을 채우시면 논점을 모르고 모른다라고 잘못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법은 논점만 적는 게 낫고요. 나머지 행정사법과 비송은 다시 돌아와서 적으면 계속 올라갑니다. 마치 그 게임에서 뭔가 있잖아요. 아이템을 마치 획득하는 거랑 그렇게 흡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11회 때는 그 한 20점짜리를 3명이 채점을 하는데요. 그럼 만점이 60점이잖아요. 59명이 여기 강의실에 지금 확장되어 있는데 강의실에 한 반절이 59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적을 게 없어요. 적을 게 없을 정도로 59점이 그렇게 많았었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꼭 책에 있는 거 제 거 보고 그걸 적으신 다음에 나중에 더 추가하시면 점수를 많이 얻어간다라는 걸 의외로 그러니까 행정심판법 특히 저희 이제 행정사 실무법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효자 과목인 거죠. 저희 과목 3과목이잖아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오잖아요. 3과목 중에 행정사법 1문제, 비송사건 2문제, 심판법 2문제. 절차법은 과목이 8개, 9개인데 5개만 나오잖아요. 3과목은 안 나오잖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무조건 하나는 나오니까 얼마나 가성비가 좋나요. 자, 이제 답안지 구성은 이런 식으로 이쪽 공간을 비워두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공간을 비워두시면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꼭 좀 답안지 여기서 끝나더라도 다음 장 넘겨서 그 이유가 나중에 이 공간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데 9회 때, 10회 때 그래서 한 5분, 10분 동안 시간이 남아서 그냥 주무신 분도 계세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0. 몇 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채우면 채울수록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단문 문제는 꼭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안에 많은 걸 적으셔야 됩니다. 답안 작성 방법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신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아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시간 관리가 좋고요. 그다음 무조건 왼쪽부터 쓰시고 대목차 빼고 나머지는 다 붙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점 안에 20점은 8분 안에 쓰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줄수는 30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여백을 채우시고 그리고 묻는 질문에 맞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1회 때 하셨던 분이 윤이라는 분이 81.66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왼쪽부터 자신 있는 문제부터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남으면 바로 다음 페이지 그리고 답안 작성 방법은 다시 다음 페이지 왼쪽부터 그리고 여기 공간을 남겨두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공간이 남으면 다시 채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81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균 제가 할 때도 70점 많이 나와 71점으로 이렇게 모의고사를 하셨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이 남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채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81점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방법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 모의고사 때 한 65점 이상, 70점 이상 받는 분도 이제 그 여기 남는 공간에 계속 채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점수를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맥시멈은 한 70에서 70.6까지만 드리긴 하지만 뭐 제가 점수 상관없이 공간이 남으면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때 얘기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굿 이런 거 드리겠습니다. 굿으로 저의 마음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목표는 65점입니다. 그리고 사례 때 얘기했지만 현장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금 어제 시험장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240명 기준으로 50% 제가 합격을 시키도록 해드릴 거니까 잘 못 느끼겠다라고 하시면 아까 이제 3시, 4시에 저와 개인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길을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강생은 일단 1000명으로 잡았고요. 그중에 10% 합격 이렇게 하면 257명 중에 220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동창생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3회 행정사 합격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정확히 항상 보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합니다. 아, 색깔이 흐릿하네요. 자, 어제 형광색으로 좀 하셨나요? 시간이 없나요? 아, 네. 우리 조교님이 저에게 열렬히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분홍색으로 하셔야 심판법은 논점을 틀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 3층 분들 거 채점을 하다 보니까 그 재결의 기속력이 아니라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으로 한 몇몇 분이 좀 아쉽게 그렇게 푸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점수가 몇 점 나오냐면 20점 중에 점수는 그래도 주는데 2에서 3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2에서 3이면 거의 꽈락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논점을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분홍색을 어제 했던 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답안지가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제 이 상태에서 백지에서 여러분이 먼저 심판의 종전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밑에 쪽에 보시면 분홍색으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 심판인 거죠. 아직도 이제 몇몇 분들이 심판의 종류를 아직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딱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소 심판이냐 의무행 심판이냐 이렇게 보면 취소 심판은 취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찾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취소자가 없으면 의무행 심판으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취소 심판이니까 취소를 구하는 심판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취소 심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소 심판일 때 그럼 청구인을 찾으면 앞쪽에 단어가 있겠죠. 그래서 갑이 청구인으로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갑 분홍색으로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응대는 여기까지 찾으셨으면 대응대는 이제 피청구인이 없네요. 피청구인을 먼저 찾았어야 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청피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대상 적격은 반려처분, 이 사건 거부처분이 대상 적격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반려처분이 거부처분이잖아요. 그럼 거부처분이니까 거부처분은 우리가 신청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주택사업 계획 승인 신청 여기까지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보통은 처분 또는 부작위잖아요. 일반 심판일 때. 그런데 우리가 취소 심판일 때는 처분 중에서 또 거부처분도 포함되니까. 그런데 진짜 거부처분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공법심 때문에 신청까지 찾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도 있네. 그에 대한 거부네. 그러면 거부처분으로 보는 거죠. 단어가 이렇게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제시가 되었지만 안 되어 있더라도 여러분이 거부처분인 걸 찾으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청은 그러면 순서가 잘못됐네요. 자, 청 여기 있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그래서 청은 청구인적 경우 우리가 법률을 찾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대청 주택건설 촉진법이 법률상 이익 있는 자의 법률입니다. 대청 P는 AA 이렇게 찾았습니다. 제가 순서가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P 청구인적 격은 파란색으로 행정청 A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도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대청 P까지 해갖고 기는 문제가 조금 쓸데없는 정보가 많죠.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읽으면서도 도대체 짜증나게 하는
네, 보통 이러한 불필요한 정보를 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숫자에 전부 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정도까지가 한 45초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읽어봅니다. 갑은 2024년 7월 16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한 개동을 건설하기 위하여 행정처 A에게 주택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 갑이 건설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7 내지 8층 규모로 그 높이는 7층의 경우에는 해발 44.7m이고 8층의 경우에는 해발 47.3m가 되는데 이 아파트 단지의 제한 고도는 일률적이지 않고 각 지점별로 아파트의 높이가 7층이 되는 지점에서는 해발 45m에서 해발 46m까지 설정되어 있고 아파트의 높이가 8층이 되는 지점에서는 해발 땡땡땡땡땡땡 설정되어 있다. 행정청 A는 2024년 7월 21일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도시자연공원을 주변에 끼고 있어 사업 시행 시 공원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을 심각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행정처 A가 반려처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 거부 처분 통지서는 다음 날 갑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면 날짜가 2024년 7월 22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송달되었으니까 그래서 송달 받은 날짜로부터 안날 90일, 있었던 날 90일 적용하시면 되고요. 한편 갑은 이에 불복하여 2024년 9월 22일 두 달 후에 행정처 A를 상대로 이 사건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여기까지. 그럼 물음 1번 보시면 갑이 청구한 행정심판의 대상적 격과 청구인적 격은 적법한가? 내용은 많은데 의외로 문제는 심플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갑이 청구한 행정심판 대상적 격과 청구인적 격 20점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음 2는 만약 위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 이후에도 키워드가 인용 재결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인용 재결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논점이 딱 두 가지입니다. 재결의 기속력, 직접 처분, 간접 강제. 인용 재결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키워드가 있으면 그 이후에 논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결의 기속력, 직접 처분, 간접 강제. 거기에 행정청 A가 해야 될 A는 그 행정기관이 해야 될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재결의 기속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힌트가 다 있는 거죠. 인용 재결이면 재결의 기속력, 직접 처분, 간접 강제, 논점 두 가지. 그래서 그냥 줄여서 재직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용 재결 이후에는 재직 둘 중에 하나인데 행정청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재결의 기속력 문제인 거죠. 여기에 처분 시 존재한 전혀 다른 사유를 들어라고 하면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갑에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그림상으로 보면 갑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했었으면 신청한 행위, 신청한 결과, 즉 신청한 행위가 신청 행위가 계획 승인이 뚝 하고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권력 행사인 거죠. 정상적으로 갑이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상이 없었으면 계획 승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권력 행사인데 하필 이걸 반대한 거죠. 거부한 거죠. 반려 처분을 했고 이에 대해서 법률 관계에 불이익이 생기는 거죠. 침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청권이 있었겠죠. 그러면 공법신 적용이 돼서 이건 거부 처분으로 보시면 되고 이걸 의무이행 심판으로 한 게 아니라 취소 심판을 제기한 겁니다. 취소 심판을. 그래서 어떤 심판인지를 여러분이 심판법 문제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취소 심판인지 의무이행 심판인지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청 피기라고 해서 요건이 달라집니다. 심판의 종류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제일 먼저 심판의 종류를 찾는 걸 하시고요. 그리고 대청 피기를 한번 판단해 보면 일반적으로 취소 심판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취소 심판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그랬을 때 건설 촉진법 주택건설 촉진법이네요. 근데 풀네임으로 적었어야 되는데 주택건설 촉진법. 그다음 피청구인적 A 그리고 날짜가 2024년 7월 20일 기준으로 90일, 180일 적용하시면 되고 여기 하나가 근데 나는 거부 처분도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출제자한테
그러니까 채점자한테 또 좋은 인상을 준다는 거죠. 원래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출제자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거부 처분도 알고 있다. 그래서 처분은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꽁거리 해가지고 일반적인 공권력 행사도 처분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거부도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도 처분입니다. 그래서 처분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3종류입니다. 그래서 꽁거리 이렇게 해서 꽁거리 좋잖아요. 네, 그래서 처분이 3가지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여기 논점에서는 어떤 게 논점이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거부 처분이 문제된다는 걸 보여주시라는 거죠. 처분이 3가지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주시고 그런데 내가 이게 하나가 거부 처분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는 게 그러면 이걸 답안지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 풀어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죠. 논점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다. 논점 2개 적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3층만 채점을 해서 3층에 몇몇 분이 청구 기간이 문제된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가뜩이나 시간도 없잖아요. 그죠? 2가지만 적으라고 했는데 2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이미 약속을 다 해놨는데 그래서 그냥 이미 제시된 건 다른 거 논할 필요 없어요. 그냥 2가지 하면 2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문제된다 하시면 목차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적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목차 그대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답안 구성도 여기도 대상 적격 동그라미 1번 이렇게 가로하고 동그라미 2번 가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이 채점자에게 인상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론 적으시면 되죠. 따라서 물어본 질문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물어본 질문 그대로 적고 적법한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적법하다라고 해야죠. 근데 다른 거 적으신 분들이 3층 죄송합니다. 네. 몇몇 분들은 또 이상하게 또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법이란 단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적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는 오늘 수업을 들었던 아니면 처음 심판법을 오신 분은 이더라도 이것 그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뭘 적어야 되냐면 내용을 적어야겠죠. 이렇게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적어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취소 심판 단어를 둘 다 적어줘야겠죠. 내가 기껏 찾았잖아요. 그러면 취소 심판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취소 심판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거부 처분도 포함한다라고 해주시면 인상이 좋은 거죠. 그리고 하나씩 또 끌고 내려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인허가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비영리법인 관련된 서류 작성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걸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무관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시켜요. 안 그러면 보안이 나옵니다. 그게 맞잖아요. 여기에 앞에를 던지고 그리고 하나씩 논리를 구성하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틀리면 보완을 하라고요. 저도 행정사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 이게 맞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단순하면서 정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의외로 그냥 앞에 있는 단어 끌고 내려와서 앞에 있는 단어 끌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도 다른 서류 작성하기 너무 좋습니다. 똑같습니다. 취소 심판 적고 이 단어가 이 처분이 여기랑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리고 이 표현은 법에 정해져 있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취소 심판의 청구인 적격은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해서 이거 13조 1항에 그대로 적혀 있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조문에 있는 내용. 여기는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고 여기는 조문 그대로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지금 단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조문에 없어요. 이거는 학설에 따른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근거법 및 관련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직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적으시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채점하는 분들이 법대 교수일 텐데 법대 교수가 이걸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맞는 건 적었는데 그렇다고 좋은 점수는 주기는 그렇고 다만 안정적으로 점수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그냥 그래서 심판법
실무법에서 심판법 접수를 고득점하기는 어렵지만 안정된 점수를 받긴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번과 2번은 이거 보고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뭘 적으면 되겠어요? 얘를 적으시면 되고, 거부 처분이니까 얘를 보고 적으시면 되고, 얘는 얘를 보고 적으면 되죠. 지금 얘가 가장 키워드잖아요. 그리고 얘가 가장 키워드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고 적으시면 되죠. 그대로 그렇게 하시면 이제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1문 여러분에게 나눠진 것 중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1문 보시면, 자, 늘 적법 문제가 나오면 저렇게 그냥 순서를 저렇게 갑니다. 심판 청구가 적법 발의하면 대상 적격. 저희가 지금 나눠진 이렇게 풀이 유인물 보고 있습니다. 심판 청구가 적법 발의하면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청구 이익, 피청구인 적격, 기간 내 청구 등이 요구된다. 등을 나눈 이유는 실제 61개 조문이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본사안은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에 문제된다. 그리고 밑으로 끌고 내려와서 대상 적격, 의, 취소 심판은 처분. 원래 처분만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거부 처분도 내가 알고 있다 보여주시는 걸로. 그리고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그리고 처분이 그 외에도 거부도 있고 이해준하는 행정작용, 세 가지가 처분의 종류로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줄여서 꽁거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 거부 처분은 다시, 그런데 그 거부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없어요. 이건 판례의 문구입니다. 그래서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거부 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공법신 해가지고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 행위가 공권력 행사 등이어야 하고, 판례 문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뭐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표현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침해가 발생되어야 하며, 세 번째, 신청인에게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어떠한 민원이든 접수를 하면 그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권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래서 공법신 중에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먼저 공권력 행사인지를 보고, 그리고 법률관계에 어떤 침해가 있다라고 하면 거부 처분으로 본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대상 적격. 그리고 청구인 적격 보시면 의, 취소 심판의 청구인 적격은 처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대상 적격이라는 곳에도 처분이 있고 청구인 적격에도 처분이 있습니다.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게 13조 1항 조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근거법 및 관련법에 의하여, 가장 키워드가 보호되는입니다. 보호되는. 법률에 의해 접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에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보호가치 이익설이라고 해서 어떤, 이것도 학술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호되는이라는 단어까지 꼭 좀, 그래서 많이 누락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호되는이라는 단어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안 해결 보시면 오른쪽에 판단하면 대상 적격,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청구인 적격, 이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사안 해결도 적을 때 점수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줄 정도 적어야 되냐고 가끔 물어보시는데, 보통 4점 정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4점 정도면 1.5배 곱하면 돼요. 그러면 6줄 정도. 한 페이지 적으시면 너무 과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적으셔야 돼요. 적당히. 그래서 너무 한 줄 한 줄만 적으면 점수를 이거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보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아까 그랬잖아요. 만약에 대상 적격은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대로. 이거 그대로 그냥 보고 그대로 적으시면 되잖아요. 이거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적은데 이걸 잘 못 적는다라고 하면 안 맞는 거죠. 얘 거 보고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잘 모르겠다라면 똑같은 거 그제도 적으셔도 돼요. 채점자가 정신이 없어요. 이게 채점자가 정신이 없어서 같은 거 적어도 아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달라 보여야 되는 거면 단어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단어 하나. 주어만 바꾸시면 돼요. 주어. 그래서 주어를 보시면 이 사건 거부 처분은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죠.
출제자가 이 사건 거부 처분이라는 단어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갑에 신청한 행위는 행정청 행위의 공권력 행사이고 그 거부로 신청인에게 침해가 발생되었으며 신청인에게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취소 심판의 대상적격인 처분에 특히 거부 처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앞에 거 거부 처분을 보고 그냥 그대로 베끼시면 됩니다. 단어를 많이 안 바꾸셔도 돼요. 그냥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청구인적 기억하면 여기 이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만 적으시면 됩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보호되는 계집구 있는 자로 취소 심판의 청구인적 격은 인정된다. 그리고 마지막 따라서 갑이 청구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적 격과 청구인적 격은 적법하다 아니면 부적법하다. 각자 자기 논리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답이 틀리냐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심판법은 구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재결의 기성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결의 기성력도 논점을 찾으셨으면 키워드는 인용 재결 이유입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여러분이 인용 재결 이유라는 단어를 꼭 넣어주시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재결의 기성력을 단어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용 재결이라는 단어를 내가 알고 그 단어 때문에 내가 적었다라는 걸 꼭 좀. 그래서 인용 재결 이후 여기는 이제 취소 심판이라는 것도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답안지 곳곳에 여러분이 심판의 종류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발견했다. 취소 심판, 취소 심판. 그리고 취소 심판에 대한 인용 재결 이후. 하나 더 물어볼까요? 취소 심판에 대한 인용 재결은 뭐가 있나요? 세 가지 있습니다. 취치 변명에서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아예 법의 문구로 약속을 해놓은 거고 그 중에 그냥 통칭해서 그냥 인용 재결이라고 한 거죠.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렵게 문제 내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취소 재결이라고 그렇게도 써주기도 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인용 재결이라는 걸 찾으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냥 인용 재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를 어렵게 내면 취소 재결이라고 그렇게 표시도 합니다. 아니면 취소하는 재결 이후에도 이렇게도 합니다. 그게 노무사에서도 실제 그렇게 문제를 냈었고요. 그렇게 나와도 여러분이 인용 재결이라고 찾을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까 얘기했었던 거죠. 키워드 재결의 기속력. 그래서 저렇게 깔끔하게 한 줄만 적어도 됩니다. 인용 재결 이후 재결의 기속력이 문제된다. 다른 100마디 말보다 한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범위를 먼저 적고 그다음에 내용 적고 그다음 기속력의 위반. 근데 채점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시더라고요. 이거 많이 좀 놓치지 않도록 기속력의 위반을 꼭 좀 적도록. 그래서 두 문자로 하시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기범이 내반 기범이 이내 이거 내를 이렇게 할까요? 기범이 내반 누구 이름 같지 않나요? 네. 저는 잘 제 세대는 아닙니다. 이거 그 농구 선수 중에 이렇게 했는데 한기범이 내반 네. 굳이 적지 않아도 됐겠네요. 그래서 제 세대는 아닙니다. 저 그렇게 높은 세대는 아니고 저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단 네, 기범이네 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범이잖아요. 이건 범이 그다음 내용 반 네, 기범이네 반 네, 기범이네 반에서는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범이네 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기속력의 내용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요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건 기속력의 범위를 요건으로 해석하시고요. 기속력의 내용을 효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효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속력의 위반도 또 하나의 효과죠. 넓게 보면. 그래서 여기를 그러면 답안지 채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자만 더하면 주객시, 주관적,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 그다음 반재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범이 내판 해가지고 범위는 주객시, 기속력의 내용은 반재결 이렇게 하시고 기속력의 위반, 특히 중대명백설에 의해서 무효이다 이렇게 똑같은 처분은 무효이다 이렇게 하는 걸로 보시고 제가 이제 사례배 의사 때 재결의 기속력을 다른 표현을 하면 복종해라 그 뜻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재결의 기속력이 적용이 된다. 복종해 너 따라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면 동그라미 1번 범위 동그라미 2번 내용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위반 그대로 끌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1, 2, 3 그리고 물어본 질문 그대로 따라서 만약 미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 이후에도 그래서 물어본 질문 그대로 가져오셔서 마지막에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자, 풀이 보겠습니다. 자, 문제 제기 보시면 취소 심판에 대한 인용 재결 이유로서 재결의 기속력이 문제된다. 기속력의 내용 보시면 주객시 행정청 그 밖의 모든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객관적 범위 보시면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기속력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한지 여부는 동일성 유무는 굴착기 해가지고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동일성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결의 기속력에서 어떤 점수 포인트가 뭐냐면 기사동 판단 반복을 여러분이 꼭 좀 풍부하게 적어야 됩니다. 재결의 기속력에서는 재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보다 더 줄일 수가 없어요. 이게 명확한 용어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재결문을 보시면 뭐부터 봐야 되냐라고 하면 이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재결 주문 그리고 요건 그러니까 사실 인정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판단 파트가 그래서 사례 보유사 때 한번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주문 재결문에서 형광펜으로 적으라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지 순서가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내용이 다 글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기사동을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했을 때 어려운 표현이지만 굴착기 해가지고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적 범위는 처분시 담백하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원래 이행 재결, 의무이행 심판은 재결시라고도 하는데 이렇게만 적어도 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속력 내용은 반재결.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면 안 되겠죠. 따라야 되니까.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처분은 뭐 재결 취지에 따라야 되고 결과 제거 해가지고 다른 이미 부과된 처분은 제거해야 된다. 그다음 기속력 위반은 하자가 중대 명백함으로 무효이다. 똑같은 처분을 하면 안 되겠죠. 행정심판을 이겼는데 같은 처분을 또 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내결 보시면 판단하면 범위 먼저 동일한 행정청이다. 그다음에 전혀 다른 사유는 기사동이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사동이 맞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 지금 판단하면 사안에게서는 가장 키워드가 그 기사동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판단하면 그래서 기사동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는지 그러면 동일하면 제가 이거 두 문자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기사동추 해가지고 두 문자로 도저히 너무 어려우면 제가 똥커플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그래서 그 심판 계속 중일 때는 기사동 추가할 수 있고 기사동이 동일하면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용 재결 이후에는 똥커플 그래서 동일하면 그다음 거부 풀 여기 불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동일하면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잖아요. 대단하지 않나요? 네, 헷갈리니까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동일하면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기사동이 동일하면 최종 거부할 수 여기는 동일하지 않다겠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죠.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긴장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데 여기는 동일하지 않으니까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심판 사례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행정사법은 뭐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뭘 놓쳤구나. 특히 많이 놓치는 거를 보니까 양벌 규정을 생각보다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벌 규정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그 두 문자가 아직 낯설면 특히 이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벌금이라는 단어가 아직 이제 낯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금이라는 단어 꼭 넣으시고 그다음에 두 문자로는 각증증 수비신 영표 무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경 위쪽 달. 아직 좀 이제 두 문자나 아직 이제 암기가 아직 덜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벌 규정에 원칙 사금주 해가지고 사무직원 아니면 뭐 직원이 소속 행정사가 벌칙 규정을 위반을 하면 사업주 대표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게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벌칙 사유는 이렇게 하시면 가장 안전한 점수를 받고요. 그리고 특히 행정사법의 목적을 이렇게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당사자. 다수당사자 보시면 당사자 개념은 신청, 그다음 지적 영향을 받는 자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셔서 일반적인 당사자 개념을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수당사자 종류는 각공반병, 각각독립, 공동신청, 반드시 공동, 병행심리. 각각독립은 독립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고 공동신청은 재판시까지 꼭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처음에도 유지하고 나중에 결정, 재판을 끝낼 때 마지막 할 때도 그때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동신청은 한 명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더 이상 메꿀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다음 병행심리는 강제로 묶은 재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정 당사자는 여러 사람이 이제 모여 모든 사람을 위해 이제 소송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준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사자 참가는 불합리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재판의 취소 변경입니다. 재판의 취소 변경을 올해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아마 이거 말고도 재판 파트가 이번에 13회 때는 나올 만한 게 제일 강력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효력, 그리고 재판의 취소 변경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아마 올해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동안 많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4, 5, 6 회차는 나왔었는데 한동안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재판의 취소 변경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래서 비송에서 우선 관할 이제 특이한 것들이 그다음 심리도 특이하지만 그다음 비용 재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기에서 재판 취소 변경 왜냐하면 비송 사건은 언제든지 취소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나와도 다만 여러분이 암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했었잖아요. 자치 그래서 자치 치 일찍 변소 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그래서 자유롭게 취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자치 일찍 변소제 이렇게 하고 있죠. 제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그래서 1심 법원 그다음에 직권으로 그리고 하게 되면 이제 변동되고 소멸된다. 그래서 자치 일찍 변소 그다음 제한이 신청과 즉시항고일 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취소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고법원은 신청에 의해서 그다음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19조 1항 그래서 특히 조문번호를 19조 1항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9조 1항이라는 건 비송사건 중에 유일하게 조문번호를 적어야 되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19조 1항에 의해서 여러분이 19조 1항을 꼭 좀 적으시고 사정 변경 에 의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되었는데 나중에 부당하게 되어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정 변경하면 부당, 사정 변경하면 부당. 그래서 채점을 하다 보니까 부당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정 변경은 부당밖에 없습니다. 즉 위법한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위법이 되었다는 건 처음부터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정 변경 부당 사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취소 변경이 자유에서는 키워드가 위법 부당한 사유로 위법 부당한 경우 사유로 취소 변경한다. 그리고 요건은 1심 법원 그다음 직권에 의해서 위법 부당한 사유 그다음에 시기가 제한이 없으나 항고심에서 실체심사 전까지 원칙은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다음에 소멸 종료되고 변동되고 소멸 종료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취소일 때는 일부가 남는다. 일부가 계속된다. 그리고 취소 변경 제한은 두 가지. 신청에 의해서 즉시 항고인 경우 두 가지만 제한이 되고 그다음 사정 변경 보시면 키워드가 부당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재판 후 사정 변경에 의해 부당이라는 단어 꼭 좀 표시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취소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은 계속적 법률 관계 해가지고 어떤 누군가를 선임했을 때 그 선임이 계속 연속해서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계속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당에 의해서 다시 해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론에 이렇게 하나씩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검토하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점수 올릴 거니까 여기에 카페에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정사법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8분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본 교재는 하얀색으로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여러분이 참고로 하실 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얀색으로. 그래서 이게 하얀색 교재는 작년 실전 모의고사 때부터 했었는데 반응이 괜찮아서 네, 여러분 안 괜찮으면 내년에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전 모의고사 때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했더니 괜찮아 하시더라고요. 자, 하얀색 교재입니다. 만약에 이 교재가 없다라고 하시면 노란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 교재랑 거의 똑같은 거니까. 자, 행정사의 업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행정사법 두 문자를 한번 미리 보면 이제 업종, 자결, 실행사, 업무 신고, 신고항의증에서 업신, 설수회, 그 다음에 권리의 의무, 권리의 그 다음에 치정벌태. 그래서 업종, 자결, 실행사, 업신, 설수회, 권리의 치정벌태. 그래서 앞에 목차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목차는 업무라고만 되어 있지만 종류까지 하면 업종, 그 다음에 자결, 실행사, 그리고 업신 해가지고 신고 확인증, 그 다음에 설수의 권리의 치정벌태. 아마 기본서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로 4페이지 보시면 이제 행정사의 업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총칙입니다. 행정사의 목적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크게는 이것도 본목적으로 보면 이게 법의 구조로 보면 이걸 요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를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행정사법에서 앞에가 요건, 뒤에가 효과. 그래서 법은 되게 요건, 효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의 제도를 확립을 시킬 것, 이게 요건입니다. 그 요건을 갖추면 그 결과가 국민의 편익이 도모된다는 거죠.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이 도모되고 행정제도가 건전하게 발전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총 7가지, 작장, 역대, 인상법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그래서 위임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에게 아마 사례보유사 때 한번 했었을 겁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 위임, 그래서 위임의 단어를 여러분이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7가지가 있습니다. 작장, 역대, 인상법 해가지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그 다음에 권리 의무나 사실을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그리고 4번째는 위 각호에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그래서 작성이 있고 그 다음에 대행이 있는 거, 그러니까 작성이 있고 제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행은 건별로 하나하나 신청하는 걸 대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호는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전체를 포괄해서 시작과 끝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행과 대리가 큰 차이가 있고, 여러분에게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 특히 그래서 법령, 그래서 법령이 법률과 명령을 합친 말. 그래서 6호에 보면 행정관계 법령, 여기서 법령이 특히 의미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행정에 대한 상담, 자문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고요. 7호는 그 법령의 다양한 법률 아니면 명령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 명령,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까지, 이 7가지를 여러분이 작년에 기출이 되었지만 여러분이 합격하시고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는 업무가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 업무가 맞는지 틀린지를 여러분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구를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경우를 제한을 합니다. 그 제한은 국회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못하는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만, 그래서 법률에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면 자, 금지 사항을 보시면, 자, 다른 사람들, 행정사 아닌 사람은 또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 또한 법률에 적혀 있을 때만, 그래서 법률에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다른 사람들, 행정사 아닌 사람들이 가능을 하고요. 그 외에는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로 저희가 이제 목업 재금, 목적의 목, 업무의 업, 제한의 제, 금지의 금, 목업 재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사 업무를 이렇게 하시면 가장 무난한 점수를 획득합니다.
자, 작년에 나왔지만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업무에도 도움이 되니까. 자, 이제는 행정사의 요건을 이제 보겠습니다. 업무 신고에 대한 요건 중에 하나씩 자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페이지 보시면 7번 목차에 보시면 자자심연부 해가지고 제가 두 문자로 자자심연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목차에다가 형광색으로 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심화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두 문자를 알려드렸거든요. 자자시면부 해가지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랑 6주를 계속 봐야 되니까 제가 앞에 매주 이걸 보여드릴 겁니다. 자, 앞에 첫 번째 3페이지의 목차는 목업재금, 그다음에 지금 7페이지 보시면 자자심연부. 제가 이제 이거 하얀색 책을 만들면서 그런 용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목차를 먼저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목차를 먼저 떠올리시면 생각보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훌훌훌 나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목업재금, 그다음에 자자심연부. 뭐 말 나온 김에 다 칠해 볼까요? 자, 자자심연부. 자, 다음 페이지 결격사유, 결자신. 자, 결자신. 왜 외부에서 보시면 이상할 것 같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자, 실위증. 자, 이거 기본 심화 때 다 했었던 두 문자입니다. 실위증. 그래서 지금 11페이지에 실무교육, 위임, 그다음에 수료증, 실위증. 그다음에 13페이지. 여긴 전체를 다 적을 수 없어서 일부만 적혀 있는데, 자, 서론, 가공, 민증, 감인데, 자, 여기는 그냥 넘어가야겠네요. 13페이지는. 자, 15페이지. 15페이지 목차 보고 있습니다. 사무소의 설치, 사무소의 명칭, 설치 명칭. 행정사 외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9페이지 얼수. 그리고 뒤에 목차가 자격증 발급이 아니라 잘못 나왔습니다. 신고하기증입니다. 제가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 제가 계속 오류가 많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19페이지 목차가 얼수하고 마지막 기 신고 확인증 발급입니다. 자격증 발급이 아니라 업무 신고, 수리 거부, 신고 확인증.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서 23페이지 2패 재휴 해가지고 이전 신고, 폐업 신고, 그다음에 재개 신고, 휴업 신고, 2패 재휴. 그래서 얼수 2패 재휴 이렇게 두 문자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27페이지 신신. 27페이지 신신. 그다음에 29페이지 행정사 법인 설원 정인설, 그다음에 업조준 이렇게 했었습니다. 두 문자로 설원 정인설 업조준 이렇게 계속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법소 수경동 해가지고 법인 법법소 수경, 그다음에 동이 빠져있네요. 법법소 수경 동인데 마지막 해산까지 해합설준. 그래서 37페이지 해산, 합병, 그다음 설립, 그다음에 준. 오늘 여기까지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합설준. 그래서 37페이지까지 대략 여러분이 두 문자 알고 있는 것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보던 것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부터 페이지로 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중요도가 자결 실행사 5가지 중에 결격 사유가 그나마 요건 중에서 그나마 좋고요. 그 중에 제일 이제 중요도는 제일 떨어지긴 합니다. 다만 이제 목차 정도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 자격 8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흰색 흰둥이로 8페이지 봅니다. 행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그리고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있지만 시험 과목 등, 그래서 특히 시험 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이제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에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답안지 구성에 저렇게 바꿔 나왔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격시험은 1차, 2차로 1차, 2차로 이제 구분하여 실시한다. 그다음 시험의 일부 면제는 2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부정의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지금 답안지의 그 양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나오면 이 정도로만 적고 그다음에
양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행정사법 목적을 적으시면 얼추 여러분의 답안지 양이 좀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결격사에 넘어가겠습니다. 결격사유는 특히 7가지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게 2가지입니다. 자격증 발급할 때 그리고 그다음에 업무 신고할 때. 그래서 자격증 발급할 때, 업무 신고할 때 결격사유를 2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격사유가 뭔지를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7가지가 있습니다. 피파, 고지평, 공자, 그래서 피성령, 후견인 등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그다음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등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으로서 파면이 되고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이 취소되고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 발급은 시험 합격자로서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업무 신고할 때 자격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러면서 결격사유를 확인한다는 거죠. 다 실무교육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결실행사 중에 자결실 보고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크게 용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소양 및 실무 수습, 기본 소양 및 실무 수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은 2가지가 있는데 기본 소양 및 실무 수습은 다시 시간상 20시간, 그 다음에 40시간, 기본 소양은 20시간, 실무 수습은 40시간 이렇게 진행한다. 그리고 공고 및 교육 신청에서 공고는 30일 전에, 그 다음 교육 신청은 10일 전에, 공고는 30일 전에, 교육은 10일 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임 및 위탁을 보시면 위임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권한을, 키워드가 권한입니다. 그 다음 위탁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키워드를 보시면 됩니다. 권한은 위임, 그리고 업무는 위탁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정사 업무 신고하려면 실무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 마지막 그다음에 행정사회입니다. 행정사회는 다른 것들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자, 키워드를 이렇게 보니까 다음에는 다 넣어야겠네요. 이거 일부만 넣었으니까 이상하네요. 네, 대한행정사회 일부만 넣었더니 다 들어가긴 들어가 있네요. 목차 저렇게 보니까 행정사회는 행정사의 품위, 그래서 2문자로 품계도 정인설, 품계도 정인설. 그래서 품위의 품, 개선의 개, 그다음 도모의 품계도, 그다음 정관, 인가, 설립 등기 함으로써 성립한다. 품계도 정인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여기 사이에다 넣어놨네요. 제가 그래서 설정, 가공, 민증, 감이 밑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의 설, 그다음에 정인관의 정, 그다음에 가입의 가, 공익의 공, 그다음에 민의 민, 그다음에 바로 밑에 큰 목차의 회원증의 증, 그다음에 감독상 명령의 감. 그래서 2문자로 설정, 가공, 민증, 감, 설정, 가공, 민증, 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정관은 전체를 답안지에 적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적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관에 목적 명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입은 한 줄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한다. 공익활동은 적극 참여해야 한다. 공익활동 의무는 대한행정사회가 공익활동 의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익활동 의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한행정사회가 공익활동을 하도록 의무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행정사회 회원증을 나중에 여러분 업무 신고할 때 행정사회 회원증, 정회원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회원증을 첨부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처음에만 회원증을 하고요. 그래서 업무 신고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정회원 있고 유지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가입할 때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독상 명령은 저희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이걸 답안지에 다 적을 수 없으니까 하나만, 그래서 감독기관 누구냐,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이거 하나만 적는 걸로. 여러분이 다 적고자 하면 감명줄 때 2문자를 통해서 다 적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가볍게. 대한행정사회를 문제로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소 설치입니다. 사무소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일반 행정사 사무소, 합동사무소, 행정사 법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합동사무소, 행정사 법인. 특히 키워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 사무소는 하나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시고 행정사 사무소에 어디에 소속이 되시면 행정사무소든 합동사무소든 행정사 법인이든 세 군데 하나만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넣을 수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하나만 넣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 합동사무소는 효주상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걸 제도를 두었다 보시면 되고요. 2명만 가입, 2명 이상, 그래서 2명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무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상근하여야 한다. 그래서 효주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주상. 그 다음에 행정사법인은 조주상, 조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기는 3명입니다. 3명 이상 주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상근하여야 한다. 그래서 효주상, 조주상. 사무소의 명칭을 한번 보시면 행정사인 사람은 글자, 행정사 사무소 등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사무소 등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행정사 법인이 아닌 자는 행정사 법인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한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제재 규정도 같이 넣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업무 신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 신고를 하게 되면 자연인을 보겠습니다.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관할 시장 등에게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어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은 자결 실행, 그래서 자격증이 있을 것, 그다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자결 실행. 그리고 수리 거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접수가 되면 업무 신고가 접수가 되면 뭘 보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순서에 의해서 거리수, 그래서 거부 사유를 먼저 찾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에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부 통지를 합니다. 거부 통지 받은 사람은 3개월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 사유를 찾고 거부 통지를 하게 되면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 거부 업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거부 통지도 안 하고 신고 확인증도 발급 안 하면 다음 날, 그리고 3개월이 되는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수리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거리수, 거부 사유, 그다음에 이의 신청, 수리간주 이렇게 있고요. 그 결과가 보시면 신고 확인증입니다. 그래서 책의 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잘못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8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좀 죄송합니다. 이거 오류가 돼 있어서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28페이지에 있는 이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28페이지에 있는 걸 이것만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 걸 28페이지에 이거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업무 신고 확인증으로 되는 걸. 그래서 사례보유사 때도 아마 이거 자료집 나간 걸 있을 겁니다. 그걸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 확인증이 뭐냐? 업무 신고 받으면 그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춘 때에는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수 2패 제외에 이전 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전 신고, 여기는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총 5가지 중에 업무 신고가 있고 이제 나머지 4가지 이전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휴업 신고, 이전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휴업 신고. 이전 신고는 10일 후에 이전 후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하게 돼 있습니다. 자, 100만 원이 안 보이네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자,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보시면 폐업 신고는 본인이 해도 되고 그다음 동거인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 신고를 하게 되면 다시 그 전에 지위를 다 행정사 지위를 승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휴업 신고는 3개월 동안 휴업을 하는 경우에 휴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재개 신고를 했을 때 재개 신고의 기간은 15일 이내 신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년이 지나도록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록 다시 재개 신고를 안 하면 그때는 직권으로 폐업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한 행정사가 휴업 신고를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다시 재개 신고를 안 하면 폐업 간주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즉 담당 공무원이 더 이상 관리하지 않도록 그러한 면책에 대한 사유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고 확인증은 아까 이제 보았던 내용대로
그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행정사 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법인 절차 파트, 이제 법인 파트입니다. 두 문자로 설원, 정인설, 업조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 법인의 목적은 조전수, 정인설, 그래서 조직적,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인설, 정관, 인가 설립된 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인원은 3명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법인 구성원들은 다 행정사이다 보니까 자결 실행을 갖춰야 되고, 답안지에는 2가지 정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관에 작성하는 방법은, 자 정관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대로, 그래서 설립하려면 정관을 3명의 법인 구성원이 작성을 하고 인간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여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하나씩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립등기 보시면, 설립등기에서는 설립등기 받은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 다 도달주의의 입장에서 다 답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뭘 받은 날로부터, 뭘 받은 날로부터, 뭘 받은 날로부터. 그렇게 행정사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절차법도 보다 보면 뭘 받은 날 기준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관계 법령은 공무원 중심이에요. 공무원이 본인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법도 공무원 입장이에요. 여러분 입장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언제부터 뭘 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약간 좀 공부의 수준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업무 신고는 어떻게 할 거냐, 똑같습니다. 행정사 업무 신고처럼 행정사 법인 업무 신고를 받으면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었는지 보고, 그에 대한 만약 갖추지 않았으면 수리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 신고의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결, 여기는 표가 없는데 31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자결, 실행, 정인설 이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격증 보유하고 있을 것,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무교육 이수했을 것, 대한행정사유 가입했을 것, 정인설, 정관, 인가, 설립등기 등을 갖추었을 것,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례부 의사 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정인설, 그 다음에 자결, 실행, 사 이렇게 갖출 것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 다 적으셔도 실제 여러분이 합격하신다면 그대로 이걸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3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업무 신고를 받은 때, 그리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법인 업무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조치는 행정사 업무 신고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3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인당 1,000만 원씩 해가지고 3,000만 원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보험은 나중에 업무 신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준용 규정은 마지막 하나, 그래서 상법 중에서 한명회사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행정사의 업무 신고 기준, 그 다음에 행정사의 업무 신고 기준, 법인의 업무 신고 기준,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은 꼭 좀 올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 신고 기준이 안 나온 지가 꽤 되었고, 특히 행정사 법인에 대한 업무 신고 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부의사 수업을 들으신 분은 제가 아마 다 나눠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따로따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 잘 모르겠으면 여기 흰색에 있는 걸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그냥 준비하셔도 이게 하나의 업무 신고, 지금 30페이지 31페이지가 행정사 법인의 업무 신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흰둥이로 30페이지, 31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 수행 방법. 그래서 업무 수행 방법과 해사는 기출이 다 되었어요. 업무 수행 방법과 해사는 기출이 이미 되었는데 그냥 통으로 업무 신고 기준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행정사 법인 업무 수행 방법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행정사 법인 설립은 조전수, 정인설. 그래서 조전수, 정인설, 그리고 업무는 이제 특히 의무는 6개월 이내에 법인을 항상 구성원을 보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행정사를 고용을 하면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행정사의 요건, 업무 수행 방법은 명지대 표심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사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법인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담당 행정사가
이제 법인을 대표하고 그리고 법인의 명의를 표시는 하는데 도장은 담당 행정사가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명지대 표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시날. 그리고 지정을 하지 않으면 법인 구성원이라고 해서 법인 구성원이 3명인데 그 3명이 전부 다 담당 행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업금지. 경업금지는 이제 재직 중 퇴직 후에 이제 수행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직 중일 때는 다른 곳에 소속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 퇴직 후에는 본인이 맡았던 업무를 함부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소속해서 수행해서는 안 되고 퇴직 후에는 또 다른 이제 동의를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경업금지입니다. 그리고 준용 규정에서도 똑같이 준용 규정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법인 특히 상법 중에 한명회사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행정사 법인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항상 준용 규정을 꼭 좀 적으셔야 됩니다. 특히 한명회사 규정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되게 행정사 법인을 설립을 주저하는 이유가 한명회사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명회사가 뭐냐면 무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책임이 무조건 n분의 1이기 때문에 아까 3명의 구성원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등기를 올리는 순간 책임이 무한됩니다. 보통은 주식회사는 내가 돈 넣은 것만 책임을 지는데 한명회사는 넣은 것 떠나서 n분의 1이에요. 무조건. 그게 엄청난 이제 불리기일 수도 있지만 되게 보면 그만큼 신뢰관계가 엄청난 중요한 거다 보니까 이게 한명회사 규정을 준용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법의 한명회사가 무한 책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법인에 대해 요거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아직은 한명회사 규정을 준용한다. 이걸 꼭 좀 답안지에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가장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행정사 법인의 해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해압설준 그리고 38페이지 행정사 법인의 해산은 사유가 정해져 있는 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정전파 합선 그리고 정관에 정해져 있거나 전원의 동의, 그다음 파산, 합병, 설립인가 취소 5가지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합병은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 그다음 설립인가의 취소는 다시 또 4가지가 있습니다. 두 문자로 거구무부합 해가지고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구성원 요건을 6개월 이내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번째 업무정지 받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마지막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가지고 거구무법 하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의 경우에는 필요적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인가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거짓은 유일하게 필요적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준용 규정 상법상의 한명회사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